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1화에서는 테더, 2화에서는 서클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네, 그랬죠. 둘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말하자면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는 회사들이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돈을 찍어내는 곳들을 봤다면 오늘은 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돈을 찍는 회사가 아니라 그 돈이 움직이는 길, 바로 레일이죠. 네, 그 레일을 만드는 회사를 들여다볼 건데 바로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름, 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 같아요. 2025년에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쓰는 결제가 아니라 기관들의 정산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2026년에 이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는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오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2025년은 비자가 USDC 정산을 미국 기관 시장으로 확장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망의 백핸드 정산 레일로 공식화한 해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바로 그 레일이 파트너, 지역, 상품 이 세 가지 축으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는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결론을 먼저 들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지도가 딱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백핸드 정산 레일을 공식화했고 2026년에는 그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차들이 다니기 시작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 2025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2025년에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하고 시장에 딱 도장을 찍은 그런 공식적인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을까요? 네, 2025년에 비자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아주 굵직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USDC 정산, 이걸 공식 론칭했습니다. USDC 정산이요? 네, 2025년 12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의 카드 발급사나 매입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요. 기존의 그 복잡한 은행망 대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정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USDC 정산이라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봤다 이 정도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디테일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두 가지 디테일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모예요. 규모요? 네, 당시 발표된 게 연환산, 그러니까 1년치로 환산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정산 처리량이 무려 35억 달러였습니다. 35억 달러? 잠깐만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죠. 와, 4조 원이요? 그건 정말 실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금액인데요? 그렇죠. 이미 고속도로를 뚫고 실제로 대형 화물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디테일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또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쓸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USDC를, 그리고 그 USDC가 달릴 블록체인으로는 솔라나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C였고 또 수많은 블록체인 중에 솔라나였을까요? 이 조합이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선택이 비자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아시다시피 USDC는 미국 규제 틀 안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용된다고 평가받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즉, 비자는 처음부터 규제 리스크가 가장 적은 모범생을 파트너로 딱 고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솔라나는요? 솔라나를 선택한 이유는 더 명확합니다. 압도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때문이죠. 수많은 거래를 거의 실시간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처리해야 하는 정산 업무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기술을 찾은 겁니다. 이 조합은 한마디로 우리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비자의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뭐랄까? 우리가 가게에서 카드 긁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하는 그런 그림과는 아예 다른 거네요. 네, 바로 그게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혁신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프론트엔드 결제가 아니라요. 결제 이후에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거대한 돈이 오고 가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백핸드 정산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쓸 때 앱 디자인이 바뀌는 것보다 그 앱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걸로 교체되는 것과 비슷하죠. 아,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운데 시스템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훨씬 근본적인 변화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백엔드에서의 혁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2025년에 확정된 두 번째 사실은 뭐였나요? 두 번째는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컨설팅을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컨설팅을 상품으로요? 네, USDC 정산 론칭을 발표하기 바로 하루 전이었어요. 12월 15일에 비자의 컨설팅 전문 조직인 VCA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어드바이저리 프랙티스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차원 서비스. 잠깐만요. 보통 기술 회사는 자기 기술을 팔지 그 기술을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컨설팅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잖아요. 이건 마치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차를 당신네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지 컨설팅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인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내부적인 기술 실험 대상으로만 보는 걸 넘어서서 은행이나 핀테크 같은 자기 고객사들한테 실제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제품이자 서비스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아, 우리 기술 써보세요가 아니라 네, 이 새로운 기술을 당신네 비즈니스에 어떻게 안전하게 규제에 맞춰서 적용할지 우리가 전문가로서 컨설팅 해줄 테니 돈을 내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장을 교육하고 선점하려는 전략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확정된 사실은 뭐였죠? 마지막 세 번째는 파일럿에서 제도권 참여 확대로 단계가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몇몇 기술 파트너랑 개념 증명, POC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2025년 발표에서는 미국 내 초기 참여 기관으로 크로스리버뱅크, 리드뱅크 같은 실제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실험실을 나와서 이제 실제 필드에서 뛰는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2025년의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요약하자면 보이지 않는 영역인 정산에 규제를 준수하는 USDC와 효율적인 솔라나를 이용해서 실제 제도권 은행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걸 컨설팅 상품으로 팔기까지 시작했다. 이렇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진 거군요. 그렇다면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인데요. 2020년의 변화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비자가 수십 년간 운영해온 결제 레일 비즈니스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구조상 필연적인 변화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첫 번째 변화는 뭔가요? 첫 번째는 정산 대상의 폭발적인 확대입니다. 2025년의 성과가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산의 성공이었다면 2026년에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확장이 일어날 겁니다. 두 가지 방향이요? 네. 첫 번째 방향은 정산에 참여하는 기관, 즉 카드 발급사나 매입사의 수와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초기 참여 은행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행, 핀테크 기업들이 이 레일에 올라타게 되겠죠. 참여 기관이 늘어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확장이네요. 그럼 다른 방향은요? 두 번째 방향은 정산이 사용되는 사례, 즉 유주 케이스가 확장되는 겁니다. 유주 케이스의 확장.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지금은 카드 거래 대금 정산에 주로 쓰인다면 앞으로는 국정 간 B2B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같은 초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수많은 판매자들 간의 대금 정산처럼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자금 흐름에 이 스테이블코인 정산 레일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마치 고속도로를 처음에는 서울, 부산만 뚫었다가 점점 더 많은 도시를 연결하고 나중에는 화물차 전용 도로까지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건 비자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결제망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일단 안정적인 레일을 까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그 위에 더 많은 참여자와 트래픽을 유치해서 레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2026년은 바로 그 단계가 본격화되는 해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 내상의 확장이 첫 번째 변화. 그럼 2026년에 나타날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뭘까요? 두 번째 변수는 바로 규제 집행입니다. 규제요? 네, 2025년 말에 미국에서 소위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통해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큰 틀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됐습니다. 법의 뼈대가 세워진 거죠.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바로 규제 기관들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즉 세부적인 시행 규칙들을 만들고 실제로 시장에 집행하면서 체감도를 완전히 바꾸는 시기가 될 겁니다. 잠깐만요. 보통 규제가 명확해지고 강화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 아닌가요? 이게 왜 비자에게는 성장의 변수가 되는 거죠? 오히려 리스크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비자처럼 준비된 플레이어에게는 그 리스크가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된다고요? 네, 규제가 명확해지면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 일반 기업 같은 고객사들은 혼란에 빠져요.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규제를 다 지키면서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아, 그때 비자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군요. 앞에서 말한 스테이블 코인 자문 서비스를 들고서 걱정 마세요. 저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하면서요. 정확합니다. 비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USDC 정산 상품과 자문 상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규제 준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당신들은 우리 솔루션을 쓰기만 하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와, 즉, 규제의 명확화는 오히려 비자 같은 대형 플레이어에게는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해자를 파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규제가 오히려 비즈니스의 해자가 된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망의 하나의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발표는 앞서 말씀드렸듯 USDC와 솔라나라는 특정 조합에 집중했잖아요. 예, 그랬죠. 파일럿 단계에서는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참여자가 다량해지는 2026년에는 시장의 요구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첫째, USDC만 쓸 수 있나요? 우리는 페이팔의 POI USD를 쓰고 싶은데요. 즉, 다른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확장 요구, 멀티 코인 요구가 생기겠죠? 다른 코인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둘째, 꼭 솔라나 네트워크만 써야 하나요? 우리는 보안 정책상 기업용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써야 합니다. 와 같은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즉 멀티 네트워크 요구도 등장할 겁니다. 아,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군요.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 말고도 다른 페이 옵션을 원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물론 옵션이 많아지면 비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복잡해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바로 레일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같거든요. 따라서 2026년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자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네트워크를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하느냐, 이걸 지켜보는 거죠. 그게 비자가 시장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겠군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네, 202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의 세 가지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2026년에 구체적으로 뭘 체크하면 좋을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딱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핵심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째, 미국 내에서 참여 기관이 얼마나 늘었나를 확인하십시오. 참여 기관의 수. 네, 크로스리버뱅크 같은 초기 참여자를 넘어서 JP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훨씬 더 규모가 큰 은행, 혹은 스트라이프 같은 대형 핀테크가 비자의 USDC 정산 시스템에 공식 참여하는지 그 발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물급 선수가 등판하면 확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정산 옵션의 확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USDC와 솔라나뿐만 아니라 페이팔의 PYUSD도 지원합니다. 혹은 이더리움을 정산 네트워크 옵션으로 추가합니다. 라고 발표하는지를 기다려보는 거죠. 옵션이 추가된다는 건 그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마지막 셋째, 규제 당국이 발표하는 규제 집행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 이건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요?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세부 규칙들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정산의 운영 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거래 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가 같은 디테일이 정해지는데 이 표준이 비자의 서비스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완벽한 체크리스트네요. 거물급 참여자의 등장, 결제 옵션의 확장, 그리고 규제 규칙의 디테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군요.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 논의를 비유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 2화에서 다루었던 테더와 서클이 달러라는 자산을 디지털 세상으로 가져와서 즉 디지털 달러를 만든 이야기였다면요. 오늘 다룬 비자는 그 디지털 달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초고속 디지털 고속도로, 즉 레일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아, 2025년은 비자가 그 새로운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해였고요.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은 바로 그 레일 위에 얼마나 많은 파트너라는 자동차들과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라는 물동량이 올라오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자산을 만드는 회사와 자산이 움직이는 레일을 까는 회사. 이 구도로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가 한눈에 이해가 되네요. 2026년 비자가 만든 새로운 레일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민간 디지털 화폐가 달릴 레일을 까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자가 만든 이 새로운 레일은 CBDC와 경쟁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CBDC가 달리는 또 다른 핵심 인프라가 될까요? 민간의 레일과 공공의 화폐가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2026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